2020년 11월 16일 금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을 볼게요. 저번에 만들었던 그 강세 약세 패턴 시그널들이 있죠. 예, 그런 시그널에서 드디어 이제 매도 시그널이 사라지고 이제 21선을 돌파하면서 전반적으로 장세가 많이 안정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 시그널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바닥이 잡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바닥이 잡혔긴 했지만 뭐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급락의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지수가 많이 안정된다라는 뭐 그런 흐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오늘 흐름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았죠. 예,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오늘은 장이 괜찮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이 점점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오늘 이전 구간에서도 이 구간을 단발성으로 지지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여전히 지지해줬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면서 21선은 이제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다시 지지 한번 하고 다시 올라가고 지지 한번 하고 올라가고 즉 21선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아주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21선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안착해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21선은 이제 돌리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21선과 이런 단기 이평들의 배열들이 이제 정배열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고, 물론 이 자리를 바로 돌파해서 쭉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이 구간대도 있고, 이 갭을 메꾼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면 좀 무리수죠. 왜냐면 아직은 역별 구간이기도 하고, 여전히 반등하면 맞고 떨어질 거고, 반등하면 맞고 떨어질 거고, 이거는 마치 정배열 장에서, 자, 정배열 장에서 이런 구간대 하락해서 잠깐 진정이 되었다고 한들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일정 시간을 거치고 하락을 했었죠. 그거를 거꾸로 본 것처럼 현재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이런 구간들처럼요. 이런 흐름들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지 맞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도 또 한번 맞고 떨어져서 위아래로 막 움직여주다가 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방향성을 결정하겠죠. 어찌 되었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내년은 좀 여기 구간대가 조정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흐름들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또 이탈한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흐름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구간들로 판단을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종목들의 접근을 기존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 하나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매매를 한다면은 기존보다 보유 종목을 좀 늘려보거나 아니면 스윙 종목을 좀 들어가 본다던가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볼게요. 목요일날 언급했던 그런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지능기업.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 차례 한번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들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구간대에서 계속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한 번에 쭉 뻗어서 여기 한번 이제 양봉을 한번 만들어주는 그런 시그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보유 중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좀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태양금속은 좀 올라줄 거라고 봤는데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한 번쯤은 여기서 기본 수익 정도는 주지 않을까. 여기서 바로 떨어져도 떨어지기보다는 이 구간대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살짝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이라면은 여전히 한번 보유해볼 법한 그런 또는 신규 매수해볼 법한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올라온다면 이번에 이 자리까지는 아니고 욕심을 좀 부려도 아마 1130원 정도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기본 수익으로 뭐 기본 수익 그 이상으로 나오긴 하네요. 예. 그래서 태양소도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창은 오늘 굉장히 좀 이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여기서 아침에 내려온 다음에 올라와서 다시 쌍바닥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좀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바람에 이 구간대에다가 매수를 걸어놓고 나갔는데 이쁘게 체결이 되고 끝났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3.4%가 떴는데 내일 어떻게 뜨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뭐 일부분 정리하고 나머지를 홀딩한 다음에 이 구간대를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던가 이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한창은 현재 위치상 나쁘지 않고 이 구간대를 한번 더 강하게 돌파해줘도 괜찮을 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간대 한번 노려보는
일봉상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흔들림들을 좀 참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대 일부분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좀 홀딩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C트리가 결국에는 이쁘게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죠. 이 구간대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못했어가지고 아쉬웠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줘라라고 했는데 안 주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대가 개인적으로 좀 부딪힐 자리라고 생각이 되었고 많이 올라가봐야 살짝 돌파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대는 충분히 분할 매도 70% 이상 해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후 흐름들을 보면은 그 자리가 역시나 고점이 되어서 떨어졌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후 흐름들에서는 딱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일 내려와서 다시 또 이런 구간에서 이런 캔들을 비슷하게 만들어 준다면은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뭐 여기서 1차, 2차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는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매수 손절로 재매수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이 캔들 나온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 구간대까지 내려와서 이런 비슷한 캔들 만들어 줄 때 여기서 매수를 후 여기 올라갈 때 여기 살짝 돌파하는 이 구간대에서 자 이런 구간대에다가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썬데이 토즈가 오늘 이쁘게 지지를 해 주었죠. 그래서 여전히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고 매수 구간대까지 이쁘게 들어와서 체결시켜 준 다음에 이탈을 하질 않았고 그 다음에 이쁘게 끝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 살짝 내려줬다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쉽게 돌파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맞고 떨어지고 다시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오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재수가 없다면 이렇게 해서 그냥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만큼은 꼭 일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구간대에서는 살짝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 번쯤은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 현재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접근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올라올 때 일부분 매도 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 돌파할 때 어제가 아니죠. 14일날 고점을 좀 돌파할 때 나머지를 정리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온다면 당연히 손절로 대응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TSE가 있었는데 TSE는 그냥 아침에 여기에서 살짝 내려오길 바랬는데 내려오지 않고 바로 그냥 좀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내려왔던 모습입니다. 좀 강하지 않았던 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이 그림이 이 그림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 구간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와서 이렇게 비슷한 이런 캔들이 또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 구간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또는 화요일날 요런 구간대까지 한 6,750원 밑으로 내려와서 요런 비슷한 그림들을 만들어 준다면은 이런 어딘가에서 매수를 하고 이 저점 이탈할 때 손절하는 그리고 올라온다면은 이 구간대에서는 한번 분할 매도 해주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2차로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SE는. 자, 그 다음에 이게 목요일날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었고 추가로 월요일날 볼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나라고 좀 살펴보았는데 평화산업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좀 차트가 지저분하니까 평화산업을 좀 보게 되면은 현재 약간 떠 있죠. 살짝 떠서 이렇게 끝났는데 요런 구간대 즉 가격대로 따져보면은 2050원대 구간에서 좀 내려와 준다면은 여기서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기는 한데요. 2050원대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면은 좀 사볼 수 있는 구간 같아도 보이는데 현재 지수 자체는 분차트에서는 이 구간대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생각하는 수 있는 전략들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 오늘처럼 내려왔다 다시 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을 오후 한 2시쯤에 봤는데 계속 잡아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접근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잡아주다가 먼저 내려오거나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내려와 준다면은 이 구간대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박스권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예, 그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매도하느냐? 당연히 최소한 이 구간대 2200 한 30원쯤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은 좀 폭이 적으니까 좀 일봉에서는 대략 한 2,400원대까지는 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좀 목표가로 보고, 자 그렇다면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아마 쉽게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30% 매도하고 이 구간대 고점 부근에서 또 나머지 30% 매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한 그 목표가에서 매도하는, 예, 그런 시나리오로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손절 전략은 똑같겠죠. 그 다음에 대우 부품도 지금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계속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 종목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내일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 준다면은 매수를 하고 다음날 이렇게 살짝 돌파하는 이런 구간대에다 매도하는, 예,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여전히 방식은 똑같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 준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냥 가격 내려왔다고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인하고 사는 게 더 안전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아까 대부품의 다음날 같은 시나리오죠. 근데 얘는 살짝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살짝 한 하루만 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한번 더 꼬리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끝나는, 예, 그런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한번 쑥 뻗어주는. 근데 얘는 전반적으로 우량주기 때문에 좀 폭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크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여전히 괜찮아 보이죠. 현재 구간 자체가 그렇게 썩 유쾌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다고 한들 여기까지가 일단 저항선이 될 거고, 그 이후의 그림들은 얘가 더 갈놈이라면 이렇게 해서 살짝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자리를 22만원짜리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여기를 저항받고 다시 내려와서 또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종목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최근 장이 나쁘지 않았다면은 이 구간이 이 위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즉 이 저점을 깨지 않았을 텐데 10월달 장이 많이 안 좋은 관계로 일시적으로 좀 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되었든 만약에 이 구간대가 여기서 만약에 만들었던 흐름이었다면은 굉장히 이뻤던 차트로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22만원대도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다시 또 자리를 만들고 또 올라가는, 예, 그런 시나리오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 얘도 좀 비슷한 종목인데요. 얘도 내일 한 1,400원 밑으로 좀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내려와서 다시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좀 이렇게 끝나주면은 이 어딘가에서 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뽕 튀는, 예,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종목군들이 다 비슷하죠. 자, 평화산업도 그렇고 대우부품, 신세계 인터내셔널, 크리스털 신소재, 그리고 지능기업은, 예, 지능기업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한창도 얘도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상 좀 누가 더 자리를 이쁘게 잡아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지 구간에서. 그래서 이런 지지 구간에서 이쁘게 자리를 잡아주는 애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좀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장 주식수가 나오겠죠. 호가창을 봤을 때 가장 빵빵한 녀석들, 좀 물량이, 자 이렇게 호가창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량들이 많이 달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산업보다는 대우부품이 좀 더 낫고, 대우부품보다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낫고, 예, 얘도 만만찮게 괜찮죠. 그래서 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이렇게 호가창에 물량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런 자리를 안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보면서 만들어주는 애들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는 애들로 먼저 접근해서, 예, 순절을 걸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익절해주는, 예,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스윙 종목으로 봤던 성광 밴드가 결국에는 지금 벌써 6% 정도의 수익을 내주었고, 아마 이 구간대에선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분 수익 실현을 해주고 다시 내려와서 좀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맞고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보고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괜찮았죠. 그 다음에 대정화금도 스윙 종목으로 괜찮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결국 이 자리를 여태 지켜주고 있는 거고 재수가 없다면 살짝 떼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정화금도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니고 게다가 이 자리가 살짝 물린다고 한들 현재 코스닥 자리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아마 이쯤 올라왔을 때 또 이쯤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이 만약에 반등을 제대로 못 해주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약수익 구간이라면 일단은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아마 이쯤 올라온다면 다시 또 조정이 내려오겠죠. 그럼 조정 나올 때 이 종목도 여지없이 또 그 투매 심리로 인해 다시 조정이 나올 거고요. 그럼 살짝 올라왔다 다시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종 코스닥이 다시 또 이번처럼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그렇다면은 얘도 그때 다시 올라올 때 뭐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 같이 매수를 해주는 그렇게 좀 박자를 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모든 대부분 종목들을 접근하는데 근거는 코스닥과 코스피 이 종합지수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 종합지수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주느냐 괜찮냐 나쁘냐를 판단을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싶으면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종목이 좀 많았는데요. 왜냐면은 종목들이 내일 아침에 안 찍어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애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괜찮을 것 같고 얘도 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들 여러 개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혹시 몰라요. 내일 만약에 내려와서 찍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도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 위로 접근하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종목들이 여러 개를 뽑아놓은 이유입니다. 자, 다음 주도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중요한 거는 이런 밑에서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종합지수 위주로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 오늘은 별 변동성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아침에 내려올 때 좀 진정되는 걸 본다면은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려와서 확인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